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지금 어떤 내용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0일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향후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관망 심리가 조금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현재 횡보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약간 상승을 하면서 이제 장이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되는 내용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면 어떤 내용이 들려오게 되었다. 이번에 굉장히 이 매파적인 인사 중에 크리스토퍼 윌러 페드 이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스탠스를 바꿨어요.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바꿨냐? 비둘기파적으로 금리 인상 그리고 고금리를 유지하는 쪽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다가 그 반대의 스탠스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어떤 발언을 했냐? 이날 인플레이션이 몇 달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경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고요. 그리고 현 통화 정책이 경제를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까지 낮추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향후 몇 달 동안 발표되는 경제 지표 괜찮다면 빠른 시간 내에 금리 인하 나올 수 있을 것이니 그를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한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매파적인 사람을 바꿀 정도로 현재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있구나. 우리는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 발표될 PC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달 CPI, PPI까지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야, 이거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드라마틱하게 커질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현재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증시가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이 금리 동결 인하에 대한 확률이 나오잖아요. 그때 12월 달에 금리 동결의 확률은 최근에 95였는데 97.6%까지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동결에 대한 확률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실상 동결이 지금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3월 달 동결 같은 경우에도 이건 조금 멀다 보니까 64.6으로 조금 낮다? 이전 거보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잖아요. 그때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내년 5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현재 몇 프로까지 올라오게 되었다. 그러면 시장은 여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보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경제 지표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지표 보고 인플레이션이 꺾이는지 이것만 보면 된다라고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거구나. 딱 다시 자, 그러면 국제유가 WTI 기준 76.41달러로 플러스 2.07%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인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뉴스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미국의 이 소비자 신뢰지수 요게 좀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서비스업 지표나 제조업 지표가 좀 꺾이는 상황에서 이 1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글로벌 경제는 안 좋습니다. 근데 미국 경기는 좋다. 그러니까 좀 다른 영역의 모습이 미국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오늘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 부동산 발표됐는데 또 정고점 돌파했죠. 이런 것들이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미국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테니까 결국에 여기 영향을 받는 한국 증시까지 이런 내용은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AI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존입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탑재하는 새로운 이 AI 챗봇을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말이 챗봇이지 이거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킬러 컨텐츠로 떠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가 시장 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점유율 33%를 차지하고 있는 1등 클라우드 사업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의 절반? 이거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AI 관련 내용들,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 내용들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청 1등, 근데 그 시장을 아마존도 가지고 있는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치고 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아마존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관련 시장의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고요. 반도체 판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고공행진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제 디램 만년 2등이라고 불려왔던 SK 하이닉스가 고성능 반도체 이 힘에 조금 성장을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랑 점유율 차이가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라는 내용들도 들려오고 있어요. 수율 잡고 HBM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려고 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럴 정도로 관련 시장에 단기적으로 돈이 많이 몰려오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소재 부품까지 여러분들 싹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의 1등 점유율을 내주어도 친환경 관련 선박으로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내용들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이나 이런 데는 뭐 많이 만들어서 팔아도 많이 안 남습니다. 사람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기술력이 있어야지 고부가 가치로 많이 남길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좀 많이 모자르다. 그러면 이제 이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어디였냐? 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일본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는 선박에 컨테이너가 쏟아진다든가 아니면 침몰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든가 아니면은 수에주나 이 에버그리노 막혔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일반 선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일본으로 약간 분산되어서 수주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었었는데 물론 일본에 수주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 정말 많이 몰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순수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 배를 많이 파는 건 중국일지 몰라도 한국이 더 많이 남겨 먹는다. 라는 식으로 이걸 접근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 들어오니까 한국 정부에서도 이거 도움 주겠다라고 하면서 선박 펀드 부활한다라는 내용들을 들려오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엮어가지고 시너지를 내겠구나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로켓 관련으로 요즘에 조금 조용했었는데 이조원 달 로켓 입찰 관련된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좋은 기술력을 입증하면 추가적으로 해외에서도 수주를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것들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테마도 떠오를 테니까 주목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5G보다 LTE 가격이 조금 더 비싼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식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가 잡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냥 아예 기업을 특정해갖고 압박까지 주고 있고, 이제 그에 대한 지금 1차 목표가 빙그레였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격 내려라. 이런 게 이제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이번엔 통신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정부가 대놓고 이렇게 압박하면 이 통신사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5G로 좀 이렇게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LTE 가격을 내리면은 5G로 이동,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성능으로라도 좀 이제 치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텐데, 잘하면은 이 5G 장비 투자에 조금 이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물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러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도 트램 관련해가지고 친환경 관련 이 사업의 연결 선상으로 이 지자체에서 도전한다라는 내용들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수소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기업이 따라가는지 보고 기업 따라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미래 먹거리로서 떠오를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의 정책 그리고 우리가 주목을 해볼 법한 현재 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뉴스들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거 참고 한번 도움 한번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며 자, 그럼 저는 개별 종목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이게 마지막에 여기 딱 하나만 뚫으면 되는데 이걸 돌파 못해서 오늘 조정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네요. 물론 추세나 이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아직 문제가 되거나 걱정이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쉬운 마음은 뭐랄까? 잘하면 오늘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안 됐다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힘 빠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래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두산 살펴보도록 하고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이 전기세가 비싸질 거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들려왔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만족을 시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지 딱 봤더니 이 원전 2050년까지 50% 비중은 채워야 된다 이런 내용을 했고요. 탈원전 대비 이 금융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1,400조의 이점이 있다라는 내용 발표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전력 가격만 이렇게 저렴해진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뭘로 먹고 삽니까? 제조업이죠. 결국에 그 국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수보다도 수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제조업 쪽에서도 첨단이죠. 근데 이러한 첨단 제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기를 어마무시하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조업으로 강점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최대한 전기 가격은 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그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국가의 성장으로 연결이 될 테니까.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잡으면은 가격 싸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인구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완벽한 탈원전 그리고 이 1,400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업 기업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분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일본처럼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그런 걸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노후가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뜩이나 국민연금 이거 세수 확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산에 빵꾸 난다. 이런 내용들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덜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라도 조금 괜찮으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는 보정권이 일단 원전 쪽 확실하게 잡아 놓으면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쪽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만큼 일단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국 쪽에서는 최대한 싼 전기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서 강점을 보여주게 되면은 당연히 해외 쪽에서도 얘네 잘 해놓고 있네. 우리도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라는 심리가 커지게 될 것이고 지금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쪽이랑도 이 손잡는다는 내용 이렇게 발표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풍력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앞만 보더라도 태양광은 이 지형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풍력은 또 하기가 좋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기술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원전 쪽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과 함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씩 짚어봤는데, 뭐 나쁠 건 없죠. 예, 다 좋은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중심에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케이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알겠는데 당장은 현재 위치에서 가격이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예, 그때는 수급이랑 차트만 보면 됩니다.
했을 때 일단 1순위 뭐 보면 된다고요? 수급. 여기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은 외국인 매수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매도가 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확정치 뜨고 나서 과거에 매수했던 물량이랑 비교했을 때요. 매도가 매수했던 것보다 적으면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가 나오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가는 모습 노려봐도 괜찮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외국인 압도적인 매수 우위면은 이것만 하더라도 홀딩을 할 만한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지라인 같은 경우엔 전 넉넉하게 계속 말씀드리죠. 21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 61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동시에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과거의 정답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 쭉 올라가는 모습. 예, 이런 모습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 홀딩 하시고요. 이탈하게 되었을 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예, 이런 식으로 조정을 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저항 목표는 480을 여기를 1차로 두시면 되고요. 여기를 간다라고 해서 바로 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매도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를 순식간에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또 거기서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거는 또 이제 나중 가서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제가 촬영을 할 거니까 제 다음 영상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아래쪽에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럼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 한번 하면서 에너빌리티 영상을 맞춰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놓고 보게 되었을 때 원전에 대한 니즈는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당장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이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만 유지가 되면은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수급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 매수 우위면은 이거 역시 걱정하지 말고 홀딩하시면 된다. 지지 라인은 21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돌파했을 땐 61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 보시면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여기 이탈 없으면 홀딩 그리고 이탈했을 땐 정리인데 이 481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부분이 1차 목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감안을 하면서 예, 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조금 아쉽더라도 그래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수급과 함께 올라가는 거 노려봤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며 날이 계속해서 좀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날씨 조심하시길 바라며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